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한국 증시의 상장 폐지입니다. 투자자라면 이 단어만 들어도 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 네, 그렇죠. 내 소중한 투자가 정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감. 네, 바로 그거죠. 근데 또 건강한 시장을 위해서는 부실 기업은 퇴출되어야 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이 딜레마를 다룬 자료들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기사들을 쭉 보니까요. 한국 증시에서는 왜 이렇게 상장 폐지가 좀 원활하지 않은지, 그로 인한 문제점들,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이런 고민들이 깊게 담겨 있더라고요. 특히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요즘 줄여서 알잘딱깔센이라고 하죠. 네네. 이런 식의 퇴출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왜 나오는지 오늘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우선 좀 흥미로운 비교부터 시작해 볼까요? 미국 증시 시가총액이 한국의 한 24배나 된다고 하죠. 그렇죠.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상장된 기업 수는 미국이 약 5,600개, 한국이 한 2,700개, 고작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네, 그러니까 뭐랄까 덩치는 작은데 식구만 많은 집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비유가 딱이네요. 바로 그 불균형이 문제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최근 5년 자료를 보면요. 매년 평균 99개 기업이 새로 상장을 해요. 네, 거의 100개 가까이 들어오는데 네, 그런데 퇴출되는 기업은 평균 25곳에 불과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4곳이 들어올 때 겨우 한 곳 나가는 그런 구조인 거죠. 와, 4대 1이라니? 그럼 뭐 자연스럽게 부실 기업이 쌓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쌓인 기업들이 이른바 좀비 기업으로 불리는 거고요. 그 좀비 기업이요? 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 못하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기업들. 이게 2010년에는 한 202곳이었는데 2023년에는 447곳으로 늘었어요. 2배 이상 급증한 거죠. 2배 이상이요? 이야,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근데 이 좀비 기업들의 문제가 단순히 그 해당 주주들의 손실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분석한 걸 보면요. 만약에 코스닥 시장에서 이런 기업들이 제때 정리가 되었다면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가 지금보다 무려 37%나 더 높았을 수 있다. 이런 추정까지 나와요. 37%요? 와. 그럼 시장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네요, 완전히. 그렇죠. 시장 전체의 활력을 갉아먹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상장 폐지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너무 길다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비자발적 사유, 예를 들면 뭐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지 횡령 같은 문제로 퇴출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고 최종 결정까지 평균 1년 5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길게는 5년 넘게 걸린 사례도 있고요. 5년이요? 아니, 그 기간 동안 투자자들은 그냥 네, 돌이 묶여 있는 거죠. 그 배경에는 2020년에 있었던 간만호 판결의 영향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 판결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법원이 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서 개선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 이렇게 제동을 건 첫 사례였거든요. 법원이 거래소 결정에 제동을 건 거군요. 네. 이 판결 이후로 거래소는 아무래도 소송 부담 때문에 상장 폐지 결정에 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게 됐고요. 반대로 문제가 된 기업들은 버티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학습 효과 같은 걸 얻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사 기간 동안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절매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돈이 그냥 묶여버리는 건데 이게 과연 진짜 투자자 보호가 맞는지 좀 의문이 드네요. 네, 정말 어려운 지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기간 동안 투자자들의 자금은 꼼짝없이 묶여서 기회비용을 계속 잃게 되는 셈이죠. 그렇죠. 진정한 투자자 보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물론 거래소도 이 문제를 알고 있어서 최근에 개선기간 상한을 좀 줄인다거나 여러 상장 폐지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한 번에 심사하는 그런 식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방향 자체는 올바른 것 같은데 네, 방향은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역시 실행이겠죠.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결국 핵심은 그 부실 기업 퇴출 기준은 좀 명확히 하고 절차는 신속하게 해서 시장의 자금이 좀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시장 전체가 활력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기사들에서 그 알잘딱깔센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3월이 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내년 3월이요?
왜죠? 2025년 실적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그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잠재 부실 기업 문제가 수면 위로 좀 떠오를 텐데 과연 그때 원칙에 따라서 엄정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을지 시장이 다들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겠네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여러분. 이 특정 부실 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온정주의적인 태도가 오히려 시장 전체의 건강성을 해치고 다른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시장 퇴출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고통스러운 결정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그 균형점,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